자, 오늘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축에 대한 그 부분을 그려보셨었는데요. 오늘은 그 축 안에 들어가는 키에 대한 부분들. 자,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바로 이 하얀 색깔이 축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자, 현재 이 부분이 바로, 자, 얘가 바로 이제 키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키는 현재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얘는 정면 방향으로 체결돼서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축을 그려주실 때는요, 키를 같이 그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는 현재 그렇게 체결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다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홈 부위만 내주셔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때 이 키도 규격집에 나와 있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키의 치수가 얼마인지를 보시면서 이 홈을 잘 내주셔야 하고요. 뒤에 가셔서 나중에 V벨트나 또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기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이 화면이 바로 문제의 그림이죠. 노란 색깔은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축을 의미하는 부분이었었고, 보라 색깔이 바로 키가 끼워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 아까 3D 3차원에서 보신 그 부분이셨죠. 자, 일단 이 부분에 있는 키를 먼저 뭉개서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축 지름에 대한 특히 일반 축 지름은 뭐 그냥 자로 재어주시면 되겠지만 베어링에 대한 안지름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자로 재시면 대략 파이가 20mm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베어링의 뒷자리 두 자리의 번호 03번에 의해서 안지름이 무조건 17이 나오기 때문에 축의 지름이 같이 1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부분의 키를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키의 그 치수는 형상은요, 규격집에서 찾아주실 때 키가 들어가는 축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의 그 크기, 규격이 결정이 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먼저 자, 이 키가 들어가는 부분의 축지름이 20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규격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규격집을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KS 규격집에 있는 묻힘키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자, 축에 이런 식의 그림으로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렇게 그 위에 키라는 부품이 들어가면 이것을 자, 우측에서 봤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축 안에는 키가 들어갈 홈이 파여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키가 이렇게 체결이 돼서 들어가고 있겠죠. 바로 이러한 형상의 그림이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치수가 이렇게 몇 가지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의 치수를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내 드리면, 키가 보통 깊이가 들어가는 깊이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높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들어가는 깊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1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위에 튀어 올라가는 바로 이 부분의 높이를 우리가 T2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그 축지름이 20mm였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부분은 17에서 22 사이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20은 바로 이 사이에 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에서 깊이와 높이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T1과 이것이 바로 T1, 이 부분이 바로 T2의 치수가 되는데, 하나는 3.5, 하나는 2.8mm가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치수 기입이 들어갔을 때 플러스 0.1이라는 허용차를 T1과 T2의 각각의 부분에 넣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쭉 그 부분을 따라가시면, 자, 바로 이 B값의 값은 6mm인데요. 이 B값은 어느 부분이냐면 그림에서 보셨을 때 바로 이것인데, 이 부분이 바로 B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아까 키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3차원에서 보셨죠? 바로 이 부분의 폭이 여기에서는 이제 6mm라고 볼 수 있겠죠. B값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바로 그것과 같은 값이 이 키의 폭, 바로 그것이 이 B값과 같은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토캐드 상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왜 L값을 적용을 안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L값은 보시다시피 값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길이 값을 그대로 자로 재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화면, 지난 시간에 그리셨던 축의 이미지였었죠. 자,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는 키를 먼저 작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도면에서 먼저 키가 들어가는 깊이를 먼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그 T1과 T2의 기준치수 값을 보셨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실제로 키가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축에서 그려주셔야 할 것은 키가 들어가는 깊이, 그죠? 홈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즉 T1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T1의 치수가 아까 기억을 하기로는 우리가 3.5mm였었죠. 여러분들 지금 KS 규격집을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마 헷갈리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5mm니까 옵셋에서 먼저 3.5를 넣으시고, 자, 위에서 그 깊이 값만큼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길이 값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지금 자로 그 부분에 키가 떨어지는 간격값을 일단 재어서, 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위치를 잡고요. 전체 길이 값을 자, 이 정도로 잡아서 옵셋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실제로 키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파내 주셔야 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미 앞에 필기 공부를 하시면서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국부투상도라고 해서 구멍의 홈 부위만을 따로 도시하는 방법이 있었죠. 지금 이 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축을 다 조시를 한다고 했을 때 정면에서 본 모양이나 평면에서 본 모양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축은 절단을 하지 않는 부품이면서 따로 그 다른 위치에서 그 봤을 때 그 도면을 잘 그려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위에서 딱 쳐다봤을 때 이 부분의 홈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 구멍의 홈만을 도시를 해주는 방법이죠. 아까 3D에서 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을 자, 위로 그대로 자, 연장선을 일단 보조적으로 뽑아 주시고요. 자, 중심선을 자, 보조선으로 하나 뽑아 주시고, 자, 이때는 키의 B값이라는 게 필요했었죠. 아까 찾으셨을 때 키의 B값이 6mm였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옵셋. 자, 6mm의 반인 3mm를 집어넣고요. 자, 중심선의 위아래로 자, 옵셋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같은 값으로 옵셋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서클을 중심에 자, 이렇게 역시 반지름 3으로 원을 그려주시고 난 다음 자, 트림을 해서 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보조선은 이제 지웠을 때 이 부분의 키 홈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구멍형으로 보여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이 투상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자, 교재도 보시면요, 이 키 부분에 중심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자로 재어서 그려주셔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중심선을 그대로 내려서 삼각법에 의해서 그대로 잡아주셔야 하고요. 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선을 나머지 좀 필요 없는 부위들을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문제상에도 보시면요, 스플라인 파단선의 형태죠. 자, 이때 곡선 형태를 그려주시는데 단축키 SPL 스플라인 명령어 실행하시고, 자, 이때 스플라인을 실행하실 때는요, 화면 하단에 직교 모드가 켜 있으면은 좀 그리시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꺼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그냥 자유자재로 대략적인 그 곡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곡선은 정확한 치수로 그리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점을 찍어가면서 그냥 부드럽게 형상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분 단면이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은 단면을 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러한 키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여준다는 뜻에서 부분 단면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해치를 실행한 후에 자,
이 모양을 안에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치가 들어갔죠? 해치와 파단선은 두 개가 가는 실선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역시 두 개와 위에 있는 레이어들은 센터선, 센터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면 이해 가셨죠? 처음에 그리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앞에 본체서부터나 이러한 그 부분들을 계속 규격집을 보시면서 초반에는 최소 5번 이상은 그리시고 또 그려보시고 또 그려보시고 해야지 처음에 한두 번 그리실 때보다는 점점 얘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해가 가실 텐데,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따로 과제를 내어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그 스스로가 한 강의씩을 계속 보시면서 똑같은 형태로 꼭 5번 이상 그려보시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도 역시 키가 있었죠. 이 키는 정면 방향으로 들어가는 키라서 정면에서 홈 부위가 바로 보였었죠. 그럼 일단 자, 아까 그 문제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문제 그림에서 보셨을 때, 자, 아까 설명드렸었지만 베어링에 안 찌르면 치수가 지름이 17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키의 치수를 구해 주셔야 하겠죠. 자, 그럼 규격집을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규격집을 다시 보시면, 자, 적용하는 축지름, 아까는 20이었기 때문에 17에서 22 사이에서 찾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17mm의 지름인데 잘 보시면은 17이라는 수치가 여기도 들어가고 이 부분에도 들어가고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요, 작은 쪽에 치수를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7 사이에 있는 축지름을 적용해서, 자, 이때 자, T1과 T2를 보니까 각각 3mm와 2.3이 나오고요. B값은 이 부분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5mm, 자, 5mm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화면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은 정면에서 바로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까 그리셨던 것처럼 이 깊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따로 도시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치수 기입 시에 깊이를 따로 도시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정면에서 보이는 홈 부분만 그대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수 전체 길이 값을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중심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중심, 자, 옵셋을 해서 먼저 자, 이 정도 치수를 넣어서, 자, 요것이 이제 중심선이 되고요. 자, 다른 한쪽 끝의 중심선을 자, 치수를 요 정도를 넣어서 또 잡아주고요. 자, 이 부분에 지금 구멍이 홀을 그려주는데 역시 B값이 필요하겠죠. 아까 B값을 확인하셨을 때 5mm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옵셋에서 5mm의 절반인 2.5mm를 자, 위아래로 뽑아서, 자, 중심선으로 같이 옵셋이 되어 버리니까 일단 이 선들을 자,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자, 원 두 개를 그려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트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브레이크로 조금 중심선들을 대략 잘라주시고, 이런 중심선을 정리해 주실 때는요, 중심선은 조금씩만 넘어가면 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두 점 사이를 찍어서 간단하게 선을 대략적으로 날려버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심선을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요, 키는 다 완성이 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키의 치수들은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것과 약간 치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여기에서 잡는 치수를 그대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키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요 다음번에 V벨트 풀리와 기어가 들어갔을 때 이 현재 이 키들이 그 부품들 안에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때 강의에서 이 키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주면서 홈 부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